안녕하세요. 시그널룸입니다. 2026년 2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1. 이 대통령 거품 경고. 전문가들 과열 수준 아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거품을 경고했지만 전문가들은 과열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시각 차이가 큽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 거품 우려를 제기하며 추가 규제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집값 급등을 거품으로 규정하고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투기가 심각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견이 다릅니다.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가격만 오르는 건 공급 부족 때문이지 투기 과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거래율은 3.2% 수준으로 정상 수준인 5%보다 낮습니다. 대출 규제로 자기 자본이 충분한 사람들만 거래에 참여합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 수요는 이미 차단됐습니다. 25억 초과 주택은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현금 부자들의 시장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8% 급감합니다. 2만 9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공급 절벽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입니다. 수요는 있는데 물량이 없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규제만 강화하면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공급 부족은 더 악화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는 거품 논란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라고 분석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민 주거 안정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실제 시장 상황보다 정치적 고려가 더 크다는 지적입니다. 뉴스2. 이주비에 막힌 서울 3만 가구, 공급 빨간불.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로 3만 가구 공급이 빨간불입니다. 공급이 급한데 이주비에 막혔습니다.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대출 한도를 LTV 40%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다주택자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강남권은 평균 이주비가 6억을 훨씬 넘습니다. 대출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합원들이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됩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낮 3개 사업장 중 40곳이 대출 규제 대상입니다. 91%가 영향권에 듭니다. 총 3만 1천여 가구입니다. 이주가 지연되면 금융 비용이 늘어납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준공도 밀립니다. 주택 공급 불안 심리를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 절벽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담대와 구분해 LTV 70%를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비사업은 공급 확대의 핵심인데 규제로 막힌 겁니다. 민간 공급의 70%가 정비사업인데 여기가 막히면 전체 공급이 무너집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간 모순을 지적합니다.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를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공급을 막는 규제를 만듭니다.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입니다. 뉴스 3. 강남 집값 26억, 서울 평균의 2배 이상, 격차 심화. 세 번째 뉴스입니다. 강남 아파트값이 평균 26억 원으로 서울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평균 아파트값이 26억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전체 평균은 12억 원 수준입니다. 강남이 서울 평균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지역 간 양극화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강남은 현금 부자들만 사는 시장이 됐습니다. 실수요자는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25억 집을 사려면 자기 자본 23억이 필요합니다. 가격대로는 25억 초과 초고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는 비싼 집이 더 올랐다는 역설입니다. 현금 수요가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전문가들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공급 부족이 계속되는 한 상급지 쏠림 현상은 지속됩니다.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뉴스 4. 생애 최초 매수자 5년 만에 최고치 학습효과 작동.
네 번째 뉴스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4개월간 서울 아파트 생애 최초 매수자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학습 효과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서울 집합건물 생애 최초 매수자는 약 2만 5천 명 이상입니다. 동기간 기준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 2020년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본격 폭등했던 시점입니다. 무주택자들이 적극 내 집 마련에 나선 이후로 학습 효과가 꼽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연이은 규제와 집값 폭등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정부도 비슷한 패턴을 밟을 수 있다는 분석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대출 옥죄기 등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 심리도 작용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조바심입니다. 뉴스사 LH 임대부문 분리, 공급 체질 개선 카드.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LH 임대부문 분리를 추진하며 공급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LH를 공급 중심 조직과 임대 관리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공급은 신속하게 하고 임대 관리는 전문화하겠다는 겁니다. 중견 건설사의 공공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대형사 독점 구조를 깨고 경쟁을 유도해 품질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전문가들은 구조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수반돼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마무리, 오늘의 핵심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중요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